그리고 1인 가구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그리고 알아야만 하는 그 전세자금 대출 종류에 대해서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요즘에는 그 전세자금 대출이 예전에는 그냥 다 일반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거의 이렇게만 되게 많이들 활용을 하셨는데, 요새는 청년분들이 이제 워낙에 막 살기 너무 힘들지 않냐, 되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통 그 종류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나 뭐 LH 마이홈 포털, 청년주거 포털 여기에 좀 나와는 있는데, 너무 그 지원 조건들이 막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딱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내가 이해하지? 그래서 본인한테 되게 좋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콜센터나 뭐 은행 지점에서 상담을 해볼 수는 있지만 워낙에 종류가 다 많다 보니까 그 직원분들도 다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자기가 뭐가 더 좋은 건지를 잘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한테 뭐가 맞는 건지를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청년분들이 직구할 때 활용하면 좋은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월세도 대출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월세 대출 상품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이 뭐 500만 원인 경우도 있지만 10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사회 초년생들은 그것도 되게 마련하기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보증금까지도 대출을 이제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 월세 대출도 있다. 월세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까지도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청년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총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혜택이 좋은 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부르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세 보증부 월세 대출,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 그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순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혜택이 좋은 것부터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혜택 되면은 중기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좋아요. 이 중기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단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그리고 중견기업 재직 중이거나, 뭐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뭐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연봉이 3,500만 원 이하고 또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라면은 보증금 1억까지는 1억을 모두 100% 대출을 해줘요. 서울에서 좀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원룸, 투룸 이런 거 중에서는 가끔 있긴 하거든요. 이자가 1.5%밖에 안 된다고 해요. 만기 일시 상한으로 설정을 하면은 1억을 빌려도 요즘 같은 시기에도 월 한 13만 원 정도 이내로 내가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혜택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만 34세 이하를 일반적으로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 중기청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을 때 군대 간 기간을 비례해가지고 제하고 최대 39세 이하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이 4가지 대출의 공통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무조건 세대주여야 해요. 근데 세대주라는 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등본을 뗐을 때 내가 세대주로 되어 있느냐, 세대원으로 되어 있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세대주로 안 되어 있으면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시면 돼요. 소득 기준은 조금씩 다른데 일단은 공통점,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사람이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만약에 나 안 나오면 어떡해? 계약했더니 이걸 해주면 안 되는 집이면 어떡해? 이런 것도 다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쓰고 계약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문구를 소장님들께서도 중간에서 중개해 주실 때 집주인분들께 설득을 해 주시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잘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계약 안 하는 게 좋죠.
항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안 해준 사람이다. 계약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공통점은 자산은 3억 4,500만 원. 뭐 부동산, 금융재산, 뭐 자동차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요. 세 번째는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출 한도 자체가 2천만 원 이내밖에 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3개월 이상이 되면은 거의 다 이제 연봉의 거의 3배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금리가 굉장히 정말 저렴하죠. 그리고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을 하시면 돼요. 제 동생이 이걸 받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만기 일시 하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전부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빚을 지면 그 이자는 되게 아까운 거다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자만 내고 다른 곳에 차라리 불리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억을 빌려도 요즘 같은 시기에도 뭐 이자가 1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대출 신청 시기는 웬만하면 계약을 하면 바로 대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죠. 생각보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은행 방문하기 전에 먼저 그 주택도시기금이 든든이라고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해서 자산 심사를 받은 후에 통과가 되면 그때 은행 방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상품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소득은 이제 일반적으로 원래 5천만 원 이하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3,5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면적 기준도 있는데요. 전용 면적이 8호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오피스텔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보증금은 2억 원 이하까지만 되고요. 한도는 1억까지 전세는 4회까지 연장이 돼서 최장 10년 동안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금은 이제 임대인한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대출을 신청을 할 때 그 담보 취득, 그 보증 상품을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랑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좋으세요. 은행마다 본인들이 취급하는 보증 상품이 따로 있는데 허그는 안 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5천만 원 이하까지 되고 임차 전용 면적은 8호제곱미터 이하까지 되고요. 오피스텔도 이제 동일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까지 되고요. 보증금은 3억 원 이하까지 되고 대출 한도는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5천 이하. 한도는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된다고 보면 됩니다. 금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2%대면 되고요. 세 번째는 청년 전용 보증도 월세 대출이에요. 이것도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까지 가능하고요. 이거는 6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쉐어하우스는 안 돼요. 보증금은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만 되고 호당 대출 한도는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이내까지 되고요. 월세는 최대 1,200만 원까지 돼요. 그리고 이건 대출 금리가 좀 더 싸요. 보증금이랑 이제 월세랑 금리가 좀 다른데 보증금은 연 1.3%, 그리고 월세는 연 20만 원 한도까지는 이자를 안 내고요. 20만 원 초과하는 것부터 1%대. 진짜 거의 돈을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여기는 좀 다른 점이 아까 거의 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허그만 돼요. 취급을 안 하는 은행이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전에 은행 가셔가지고 이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하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산 심사 자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원래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하고 소득 요건은 똑같아요. 5천만 원 이하까지 되고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까지 되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그런 도시지역이 아닌 읍도는 면적 같은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돼요. 만약에 읍면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8호제곱미터 이하까지 되고요. 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2억,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1억 2천까지, 비수도권은 8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는 전세금의 70%까지. 그리고 이자는 2%.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또 다 동일합니다. HF 상품은 보증 상품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 감이 오셨죠? 또 기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은행에 갈 때 챙겨가야 되는 서류도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은행 가실 때 뭐뭐 갖고 가셔야 되냐면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이 필요해요. 임차 보증 5% 이상 납입했다는. 그리고 세 번째는 등기부 등본, 네 번째는 건축물 관리 대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초본,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건강보험 자격증실 확인서, 아홉 번째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그리고 열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재직증명서, 그리고 11번째는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은 올해 급여 명세서도 다 갖고 가야지.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발급을 받으실 때 급여 명세서도 월별로 해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기간 1년 미만이면 올해 급여 명세서도 이제 꼭 직인을 찍어서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12번째는 회사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제 생각에는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요구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청년분들이 확인해보면 좋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봤고요. 되게 내용이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은 또 댓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